결국 형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이어지는 인연인 것 같아요. 내가 인연을 끊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또 한 번쯤 부딪히거나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또 형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이야기의 서은입니다. 공감이야기 채널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형제라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형제가 몇이나 되세요? 요즘은 거의 아마 한둘? 하나? 이렇게 되시죠? 예전에 저희 세대 때만 해도 형제가 거의 한 4남매, 5남매 더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이 굉장히 많을수록 더욱더 좋았지 않았나. 어릴 때, 클 때는 형제들이 많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같이 뛰어놀 수도 있고 서로 의지도 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많이 나야 둘, 적게 나면 하나, 그리고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형제가 혼자인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워 보이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는 이해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렇게 좀 큰일이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가 곁에서 좀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론 친구도 있고 아는 지인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무한 뭔가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족, 혈연 관계라고 하죠. 그런 관계가 보이지 않게 의지가 될 때가 솔직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사람 상황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형제 관계도 이게 시대별로 굉장히 나이대별로 많이 변하더라고요. 요즘은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다수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형제 관계도 어릴 때는 굉장히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고 함께 뛰어놀고 저도 어릴 적에 굉장히 많이 뛰어놀고 같이 어울리고 뭐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어릴 때는 막 이렇게 같이 부딪히고 같이 어울리고 일단 내 편이잖아요. 그쵸? 일단 내 편이니까 싸우고 막 해도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같이 다니고 같이 할 때는 굉장히 형제 관계도 많이 좋고 돈독하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되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워요. 아마 사춘기 때는 거의 안 싸우는 형제들 없을 거예요. 특히 근데 이게 또 형제들도 이렇게 남자 형제끼리 있을 때는 또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더라고요. 많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동 해가면서 그냥 막 정말 심한 말도 많이 하고 야 진짜 나는 뭐 형이 없었으면 좋겠어. 야 나는 동생 너 때문에 너무 불편해. 진짜 아니야 막 하면서 주들 설레설레 흔들고 근데 또 이제 남매가 있는 경우가 있죠. 남매는 뭐 누나가 있거나 오빠가 있으면 서로 챙겨주고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20대가 넘어가면 남자 형제들은 사춘기 때 엄청 싸우고 많이 하면서 20대 이후에는 공감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나 봐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남자들 세상에 대해서 서로가 뭐 알고 인정해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서로가 또 돈독해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친해요. 예전에 어릴 때 사춘기 때 싸울 때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될 관계인 것 같은데 또 같이 또 어울려가면서 뭐 또 대화도 막 이렇게 잘 통하고 서로가 이렇게 없으면 찾고 이러는 거 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서로 이렇게 대화거리도 많고 하나보다 서로 의지가 많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남매인 경우에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남매들은 서로가 이제 이성적인 면에서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커가면서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대화하는 남매도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남매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커가면서 이렇게 거의 거리가 많이 멀어져서 대화도 거의 않는 남매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20대 이후에는 또 그렇고 결혼을 또 하고 나면 특히나 남자 형제들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집안에 여자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많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자 형제 남매 같은 경우는 누나가 결혼하거나 오빠가 결혼하거나 함으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뒤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30대 이후 40대 중년 정도 되면 이게 삶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50대 이후 지나고 나면 특히 이제 3, 40대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 많은 부분 변화가 없는데 50대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 변화가 생겨요. 왜냐면 그럴 때는 형제들이라는 것이 그 이제 어릴 때는 굉장히 돈독해서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아도 나중에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은 생활 환경 차이에 따라서 형제 관계도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변화가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사는 환경에 따라서 형제 관계도 얼마나 친해지느냐 아니면 거리감이 생기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를 모시냐 안 모시냐 그래도 부모 관계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또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제들 관계도 굉장히 틀어지는 관계도 있고 돈독해지는 관계도 있는데 대부분 그 부모로 인해서 형제 관계도 많이 어긋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뭐 이제 재산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잘 살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질적 때문에 못 살아도 또 못 사는 나름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자식들하고의 트러블 그리고 이제 그런 트러블로 인해서 형제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또 보지 않고 이렇게 안 보는 경우가 또 인연 끊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로 인한 그런 갈등들도 많고 부모 모시는 문제 그리고 재산 문제 그리고 이제 행사 같은 거 뭐 요즘은 뭐 제사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많이 빚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도 많이 있죠. 젊을 때는 형제 관계에 있어서도 그 뭐 이제 오빠나 누나나 뭐 이런 경우 있을 때 서로가 이제 존중을 해주고 많이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환경도 달라지고 집안에 이제 부모 문제나 재산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시작이 되면 그 형제 관계도 이제 그 서열도 거의 이제 필요 없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수록 그 이제 생활 방식이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 잘 사는 형제도 있고 또 못 사는 형제가 있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경우에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서로가 그 자신의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비교되기가 싫어서 그 안 만나는 형제라도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경우로 인해서 형제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관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형제가 변해가는 그 자연스러운 또 이유가 있어요. 사실 형제가 변하는 거는 그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형제라는 그 핏줄이라는 거 하나뿐이지 사실은 사람 살아가는 거는 다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 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예전에 어릴 때처럼 무한 내 형제고 그 아무런 그 기대감도 없고 그 똑같이 자랄 때는 그냥 무한정 좋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다 보면 그 왠지 이제 그 비유가 되더라고요. 계속 비유가 돼. 형은 잘 살아, 못 살아. 뭐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형은 이렇게 못해? 뭐 누나는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했는데 뭐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서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서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형제들도 결국은 내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보다는 나와 다른 또 다른 가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형제들도 내 형제들 그 엄마 아버지 같이 이렇게 어울리던 그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 또 다른 가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분류가 돼요. 서로가 자기 가정을 먼저 챙기는 거지 형제를 우선시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형제인데 이럴 때는 좀 나를 챙겨줬으면 하지만 또 다른 형제 입장에서는 내 가정이 우선인데 내가 뭐 형제를 우선시 챙겨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서서 보면 자기 가정을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면으로 이제 기대감이라고 그러죠. 기대감을 갖다가 보면 이게 안 챙기는 형제를 좀 섭섭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살다 보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 각자 가정 생활을 하면 자기 가정에 있는 거니까 다 자기의 삶을 살아야지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거나 그랬을 때는 섭섭함도 있고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고 실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기대감 없이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기대 없이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남는 건 형제다. 아직까지는 좋든 싫든 그래도 뭐 큰 기대감 없이 가정에 그 집안에 좋은 대소사 일이 생겼을 때는 그래도 그냥 없이 그냥 모일 수 있는 게 아직은 형제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사실은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인연을 끊고 살고 서로가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안 보고 사는 가정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사실 현실은 서글프기는 하지만 그런 삶을 억지로 내가 나한테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나한테 맞춰줘라, 우리 가족에 맞춰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서 뭐 각자의 현실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형제 관계는 진짜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나름대로 성인이 됐을 때는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갈등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 형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이어지는 인연인 것 같아요. 내가 인연을 끊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또 한 번쯤 부딪히거나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또 형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죠? 변해가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관계는 되도록이면은 나쁜 관계를 유지하려고 너무 그 개인적인 거를 많이 따지지 말고, 이득을 많이 따지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그냥 너무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을 그냥 유지하는 거. 그냥 만났을 때 너무 나쁜 이렇게 말보다, 그냥 그런 말보다는, 사람이라는 거는 한번 서운한 감정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또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공이 날라오면은 맞받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마시고, 공이 날라온다고 해서 맞받아 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관계로 유지하시려면 그냥 날라오는 공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쥐고 계시면 손해본다 싶지만 그냥 관계가 오래 가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받아치기만 하면 이미 다 주위에서 형제도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관계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관계가 좋으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나요? 나쁜 관계를 더 유지하지 않도록 그냥 지혜롭게 넘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